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말 그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집, 문 닫은 공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전체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아주 중요한 계획, 그 청사진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3만 4천. 이게 과연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전국에서 1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버려진 집의 개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인구 13만 명짜리 도시 하나가 통째로 유령 도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집만 센 거고요. 여기에 문 닫은 공장이나 텅 비어버린 상가 같은 다른 건물들 있죠. 그런 게 무려 6만 천 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터전 곳곳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이게 그냥 건물 몇 개 비어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빈 건물들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쭉쭉 빨아들이고 결국 우리가 요즘 정말 많이 걱정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더 빠르게 불러오는 뭐랄까 일종의 기폭제가 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들고 나온 건데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까지 나선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악순환 구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빈 건물이 하나 딱 생겨요. 그럼 왠지 으스스하고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럼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걸 관리할 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 돈 들여서 고치거나 철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속편한 선택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죠.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와 말 그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딱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계획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막고 예방. 둘째, 이미 답이 없는 위험한 건물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철거. 마지막으로 아직 쓸만한 건물들은 완전히 새로운 보물로 재탄생시킨다. 재활용.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볼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법의 빈틈을 메우는 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를 빈 건물로 볼 거냐? 이 정의부터 명확하게 다시 내린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낡은 상가 건물이나 심지어 공사하다가 멈춰버린 흉물 같은 건물들까지 전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골마 터지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무기가 생긴 셈이죠. 관리 방식도 확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호위 올림픽 열릴 때마다 한 번씩 종합검진을 했다면요. 이제는 매년 간단하게라도 현황을 체크하는 연간검진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조사를 자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관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너무 낡고 위험해서 손 쓸 방법이 없는 건물들은 어떡할까요? 여기서 정부의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핵심은 아주 명쾌합니다. 위험한 건물을 계속 방치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강제로 철거해버리는 채찍을 쓰고요. 반대로 알아서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아주 달콤한 당근을 주는 겁니다. 건물주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당근 얼마나 달콤하냐면요.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그럼 그 빈 땅에 매겨지는 재산세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절반을 깎아줍니다.
와, 이건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거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무조건 부수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건 다시 쓰는 재활용 전략입니다. 과연 버려진 공간이 어떻게 보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예쁘게 리모델링 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빈집애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고 팔기 쉽게 만들고 빈 건축물 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서 전문가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까다로운 건물은 허브라는 공공기관이 아예 직접 사들여서 개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빈집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체험시설이라는 제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낡고 오래된 창고를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나 멋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고 싶다고 해봐요. 그럴 때 걸림돌이 되는 온갖 복잡한 규제들을 확 풀어주는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겁니다. 건물의 오래된 멋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정말 멋진 발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방하고 철거하고 재활용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계획이 정말 착착 진행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의 이 말이 이 계획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지역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빈 건물을 더 이상 보기 흉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겠다는 생각의 대전환인 거죠. 네, 이렇게 정부의 거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제의 흉물스러운 폐허가 내일의 희망찬 부활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이 계획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또 우리 모두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과연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